자, 오늘 4월 21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황은 썼다 주었다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것보다 정부 얘기하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저도. 왜냐면은 이게 정보를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 좌빨이냐 뭐 요즘 하도 심해가지고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참 껄끄러워요. 근데 방송 한참 할 때도 한참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기대하는 게 뭔가요? 뉴스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게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화장품이 혹은 중국의 다시 소비가 촉진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 항상 그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 대해서는 리오프닝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은 이미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리오프닝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연준에서 얘기한 걸로 따진다면은 경기 침체가 기대되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좀 중국입니다. 근데 어 19일에 보도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자칫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얘기하고 같이 좀 엮어서 말씀드릴 텐데 우크라이나 오일 지원 관련해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 지원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어온 기후적인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인도 지원과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즉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거 도청 때 이미 걸렸던 거죠. 미국이 도청했고 그게 해킹 당하면서 이게 퍼져 나가면서 이미 걸린 거죠. 걸린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어제 드미트리였나요? 전 총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에게 최신 무기에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만 문제뿐만 거기다 중국 얘기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것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해서 힘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란 얘기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대만 소위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대한다는 얘기죠. 통상은 이제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루뭉술하게 밝히는 게 우리 이제까지 정부의 이제 기조인데 대놓고 비판을 하죠. 그랬더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창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외교부가 중국 국적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걸레다라고 맞받고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 며칠 사이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어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일 오늘이죠.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만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경한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좀 길죠. 그래서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사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하는 거는 뭐 올라갈 때도 다들 각오하고 있죠. 언젠가는 급락하겠구나, 폭탄 돌리기 하겠구나. 근데 화장품주들은 조금 기대감으로 올라오나 했어요. 얼마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빠지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살 납니다. 오늘 8% 넘게 빠졌고요. LG생활관 왜 올라온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보세요. 길게 한번 늘려놓고 볼게요. 진짜 고점에서부터 이 180만 원대부터 60만 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LG생활관이 오늘 8%또 빠졌어요. 코스맥스입니다. 얘도 뭐 얼마 올라간 게 있다고 여기서 또 8%를 뺍니다. GKL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좀 왔죠. 기대감으로 왔는데 아니 무슨 기대감이야 무슨 기대감이야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와버립니다. GK 개박살이 나버렸고요. 파라다이스입니다. 거래량 터지고 음봉 떠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호텔 신라다 볼까요?
호텔 신라도 오늘 거래량 이 큰 종목이 무려 8% 빠졌습니다. 7.95%니까요. 그럼 이 주주들은 무슨 잘못이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투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러니까 러시아하고 문제 생기고 중국하고 문제 생기니 투심이 안 좋아지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한 번씩은 폭탄 돌리기가 있었겠지만은 한번 트리거가 생기어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 BM 오늘 한 7.3%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종목도 좀 잘 갔었죠. 오늘 7%. 이건 뭔가 아모레 퍼시픽이네요. 아모레 지도 한 10.4% 정도 빠졌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텍스프리 이게 이제 면세점 관련된 어 그 그 뭐냐 면세 물품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13%, 강원에너지 뭐 이때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죠. 12%. 그리고 여기 시꺼먼 시퍼런 거 있죠. 이화전지 21%, EV 첨단소재 27%. EV는 지금 이틀 연속인 것 같은데요. 3일 이제 어제 잠깐 브레이크 잡히고 그대로 내려꼽는데 진짜 급등조도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트리거는 항상 시장에 대한 불안한.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장이 투심이 좋았기 때문에 견조한 수급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치고받고 중국하고 치고받고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좌가 뭐고 우가 뭐고 여야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주식 올려주는 사람이 우리 편이고 주식 떨어뜨린 사람이 나의 편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은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긴 한데 크게 약세는 아닙니다. 지금 영국, 독일은 0.4% 정도 하락, 영국 한 0.17% 정도 상승, 프랑스 0.07% 하락, 유로스톡 0.11% 정도, 네덜란드 보합 이 정도기 때문에 약보합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이고 미국 볼까요? 미국이 지금 아까 전만 해도 제가 이 시황을 처음 쓸 때만 해도 상승이었거든요. 지금 하락으로 좀 반전했네요. 오늘 아마 변동성이 꽤 나올 겁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유럽도 사실은 제가 시황 쓰기 처음에는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 약보합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서 월요일날 시장 오늘 종가가 미국과 유럽이 종가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월요일날 시장은 조금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